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주는 시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지금 주말간에 민주당 장애 집회가 있었는데 네. 3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민주당 추산이긴 하지만 이 민심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굉장히 왜냐면 이제 지금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 주말에 많이 모일 거로 예상을 했고 그만큼 많이 모였고요. 저는 오히려 지표가 그날 왜 매주 토요일 날 저녁마다 촛불 집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날 촛불 집회에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촛불 집회예요. 그런 거 보니까 그 열기가 올라간다는 거 확실히 느껴지고요. 네. 지금 저 국민들이 다 뭐 기분은 다 그럴 거예요. 참 더럽다. 막 오물 뒤집어 쓴 것 같다. 이거를 어떻게 닦아내냐. 이거를 그러니까 당장 분노가 당장 내려와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참 상승해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2016년 그때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처럼 사람들이 막 주말마다 계속 모이는 그런 상황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네. 역사는 항상 되풀이되지만 똑같이 되풀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초유의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툭툭툭툭 떨어졌는데 지금은 사실은 지난 2년 반 동안 어느 만큼은 또 낮은 지지율에 약간 면역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정말 제가 끓는 물에 개구리 효과다. 뭐 좀 그런 건데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대통령 육성이 들린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이게 올라와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알 저는 수가 요 다음이 왜냐하면 또 있다면서요. 녹음 또 자료가 있으니까 또 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얘기가 예. 국감 동안에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거는 안 들리고 갑자기 대통령 육성에 들렸단 말이죠. 네. 이게 쇼크였어요, 솔직히. 오히려 더 쇼크였어요. 예. 그리고 내용도 너무 쇼크였고. 쇼크고. 저 솔직히 지난 목요일부터 그 목소리가 귀에 맴맴 돌아서 아주 정말 소화가 안 됩니다. 그 지금 말씀처럼 그 목소리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아닙니다. 대통령 목소리가 직접 공개가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갤럽 조사를 딱 보면 19%예요. 이게 반영이 다 안 됐는데 19%가 된 겁니다. 네, 네. 기껏해 한 20% 반영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번 주 갤럽도 그렇고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지표가 다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나왔는데 한 2점 몇 퍼센트 떨어졌죠? 떨어졌더라고요. 예,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떨어졌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막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부터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이제 국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얼마나 뻔뻔한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기함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또 안 나오신다고 그러고 국회에 안 오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네. 이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제대로 해명도 못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다가 아마 김건희 목소리가 곧 나올 가능성이 크고 오늘 중으로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나오겠죠 아마도 아마도 나올 있는 겁니다. 자료니까 뭐 안 나올 일은 없을 것 아니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명태균과 김건희의 대화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대통령하고의 뭐 있다고 그러니까 예.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뭐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네. 여론조사에서 예.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본 거는 네. 대구에서 TK 지역이 18% 나왔어요. TK에서 떨어졌다 그러는 게 아니 전국보다 더 낮게 네. 나온다는 거 보면은 왜냐하면 솔직히 TK 지역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알아야 되는 게 네.
그야말로 정권 때문에 그동안 좀 눈 감아주고 밀어주고 그랬지만 일단 TK 지역이 일단 체면을 굉장히 생각하는 데입니다. 맞습니까? 아, 그 TK 그쪽 저는 TK 출신입니다. 예. 대구 그러니까 경북에서. 면을 예. 굉장히 중시하고 예. 품격과 품위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게 떨어졌을 때 맞습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걸 못 참는 데거든요.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두려워하는 거는 네. 뭐 저는 고향이 대구 경북이고 대구니까 그분들 성품 자체가 그래요. 오빠 이때 나올 때부터 저는 좀 글쎄 말이죠. 별로, 저게 별로였던 무슨 게 아닌가 싶기도 저게 하고. 무슨 거기다가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했던 것도 네. 항상 품위와 품격은 맞습니다.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수치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최순실 그때보다 이건 10배, 100배 더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그 많은 거로 기소를 했지 해가지고서는 않습니까? 기소하고 예. 탄핵하는데 그렇게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러니까는 이제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이 민심이 심상치가 않구나 싶습니다. 아, 이렇게 네. 지표도 그렇게 보이고 심각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어떤 지표는 17%도 있고 더 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하다못해 오늘 시정연설은 참석을 해서 돌을 맞고 가기 돌을 차라리 맞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요? 돌을 많이 맞을수록 좋은 거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냐면 싫은 거 안 하시겠다는 그런 그러면 스타일 안 아니에요. 되죠. 지난번에 국회 개원 연설 때도 네. 안 나왔고 그다음에 또 스태핑하는 것도 본인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조금 성질에 거슬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안 해버리고 뜬금없이 말잖아요. 그만둔 거잖아요. 본인이 했다가 본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개원 연설 안 나오는 거는 네. 이른바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이런 걸 대통령으로 존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안 나온다는 건 이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그야말로 역량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네. 뭐가 되더라도 대통령으로 내가 행정부 수반으로 해야 되는 걸 한다. 네. 정말 이거는 그냥 내일 관두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더 화가 날 거예요 아마. 근데 왜 그럴까? 이럴 때 비서실장도 그렇고 네.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해야죠. 나가셔야 됩니다. 건의를 해야 되고 네. 이런 경우 뭐 본인 정권 아닙니까? 네. 정권이면 그걸 보위하기 위해서라도 충원을 좀 해야 돼요. 지금 보면 근데 정진석 실장 얘기 좀 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감 나와가지고 명태균 씨가 경선룰에 간섭하니까 매몰차게 윤석열 끊었다. 이게 매몰차게 끊었다고 보입니까? 아니 정진석의 입장은 예. 비서실장의 입장은 왜냐하면 잘 모르면서 얘기해서 그런 그러니까요. 건 있지만 그동안 녹취록이 나온 것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대선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니 자기 연락 안 했다고 그랬지만 5월 9일 날 연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2022년 말에 명태균 씨가 아마 그때 산단 때문에 좀 나대고 그러니까 그때 네. 공직기강 비서실 간입해서 보면서 얘기하면서 그때 연말에 그때 전화 걸어가지고 네.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서는 우리 와이프 만나지 말라고 그 얘기 했다라는 게 뭐 황종호 씨를 통해서 했다고 행정관 통해서 했다고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말이 이렇게 다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또 다른 의혹도 많습니다. 뭐 비선 여의도 연구원도 만들려고 했고 구상했다는 제보도 있고 또 입법에 개입하려고 김영선 전 의원을 활용했다. 명태균 씨가 등등의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 이제 김영선 네. 검찰에 조사받으러 조사받 갔더라고요. 나와가지고 네. 한 40분 얘기하는데 아니 그냥 법대 나온 거 맞아요? 무슨 말인지 서울법대 나온 거 알겠습니까? 알아요? 아니요. 저는 뭐 저기는 딱 보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딱 두 가지예요. 모든 거는 강혜경과 네. 명태균이 했다. 나는 모른다.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본인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 모른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 자기 세비가 네. 아니 그거 얘기하면은 마치 세비가 강혜경 통장으로 가가지고 강혜경 통장에서 명태균으로 갔는 줄 알겠어요. 네. 세비 통장은 정확하게 네. 자기 통장 의원 통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본인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거 맡겨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거기서 하는 거는 그 전에도 녹취가 그런 게 나왔었죠. 강혜경 네가 안고 가면 네.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어야 앞으로 좀 봐줄 수 있을 거 녹취가 아니냐. 있었죠. 이런 녹취가 예. 있었잖아요. 예. 근데 어저께 딱 보면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강혜경과 명태균 그다음에 공천에 관련된 것도 자기는 한 번도 여성한테 부탁한 적도 없다. 그거 다 명태균이 한 거다. 네. 그게 말이 되냐고요. 명태균이 하고 무슨 저기가 없으면은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도 녹취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딱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 사람도 딱 피의자 화법인 게 네.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하잖아. 돈이 어떻게 해서 3천만 원이 어떻고 1,000만 원이 어떻고 이거 해가지고 그냥 물타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김영선 머릿속에서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야 뭔가가 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도 명태균 쪽에서는 네.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다 빠져나가고 자기 혼자 달릴까 봐. 그것 때문에 명태균 씨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걱정을 제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저기 봤잖아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 하나 빼놓고 나머지 주가 조작범들은 어떻게 처벌받고. 되고 예. 그다음에 저 이태원에서도 결국 막 시간 끌고 뭉개고 이러더니 결국 딱 이상민 다 하나 살아남죠. 경찰서장 하나만 한명 딱 처벌받고. 하고 예. 다 지금 살아남아 있고 이것처럼 명태균은 여하튼 간에 사기범으로 네. 뭔가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로 해가지고 딱 하고 강혜경은 그거에 수화로 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김영선도 당했다. 근데 의원님, 김건희도 당했다. 이거는 개인적 질문인데 의원님도 올해 의원 활동, 네네. 의정 활동 하셨으니까 김영선 의원도 아실 거고 개인적으로. 네. 아니 저렇게 일반인은 쩔쩔매면서 하는 그런 녹취가 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진애 의원님이 제가 대입을 해봤어요. 어떤 일반 사람이 김진애 의원한테 소리 지르는 걸 내가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거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아니 제가 그래서 며칠 동안 정말 완전히 얹혀버리는 게 저도 그랬거든요. 완전히 얹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도 맴도는데 거기다가 아니 명태균이 하는 거 보세요.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바락바락 지르는 게 너 나한테 물려 있는 사람 아니야. 정말. 어디 나서서 이 오야 말을 들어야지. 거기다가 오야 말을 들어야지. 김건희가 권력의 핵심 아니야. 그 말 안 들으면 어떡하냐. 아니 이런 말 듣는데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예. 근데 그때 이것도 뭔가 보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저도 이제 저도 검사할 걸 그랬어. 아니 왜냐면 저도 눈치가 이제 빠른데 예.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네. 당시에 그렇게 쪼개졌던 것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저는 그 뭐 육선 국회의장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시는 그 여론조사 뭐 만들고 운운하는 거 있잖아요. 비선 라인으로 네. 여론조사 만들고 이게 뭐냐면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본인이 아니 뭐 역량은 있지만 앞으로 나설 수가 없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대놓고 나설 수가 없죠. 나설 수가 없는 사람.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선으로만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당신은 거기서 그냥 가온 마담만 해주면 되는데 네. 근데 김영선은 아예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양지로 나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얼굴 마담 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네. 그런데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나 이런 것도 해가지고 하려고 네. 이러다가 거기서 뻥이 난 거야. 예, 다툼이 났다. 그럼 그걸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들킨 거야. 네. 김영선은. 네. 그걸 들키고 야 내가 그러니까 말도 한마디 못하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모든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충격적이지 이게.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뭐 양아치 건달 다 패줬어요. 네. 근데 그거를 감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공직, 더군다나 선출직을 가지고 선출직인데. 그런 장난을 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뭡니까? 그게 다 김건희 여사 빨이지. 그거 믿고서 한 거죠. 그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지금 대통령실 해명도 그렇고 김영선 의원 해명도 지금 입장 표명도 그렇고 이런 대응이 국민들을 무슨 바보로 하는 건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더 화를 좀 더 화를 부추긴 내는 같거든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김영선이나 명태균이나 예. 명태균은 지금 약간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양지로 나올까 말까. 근데 김영선도 이건 보면은 저 김건희와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안 다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도 계속해서 SOS 신호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뭐냐면 야 정말 나쁜 짓들은 위에서 다 해놓고 아니면 사기를 당했던 어떻든 간에 다 그렇게 해놓고 네. 주변에서 다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계속해서 왜 우리 모든 조건들이 국가기관이며 국회의원마저 아니 김건희 여사 보호하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여론이 비등하는 거죠. 자, 이게 뭐 비슷한 맥락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뭐 이런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 같은 맥락으로 KBS 사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파우치로 잘 보도했던 박장범 이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안이 들어왔는데 공정 보도로 KBS 위상을 재정립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공정 보도입니까 이게? 아니 그럼요. 이제 기자들로서는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뭐 실제로 KBS의 500명의 기자들이 네. 반대했어요. 박장범에 대해서. 그렇죠. 반대했는데 여전히 뭐 신망이 있고 운운하고 정말 그때 박장범이 그때 신년 뭐 기자회견이 아니죠. 그게 네. 뭐래 신년 대담을 대통령 그걸 대담. 끌은 거는 정말 창피한 조그만 일인데. 파우치. 예. 아니 그것도 순전히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이면은 KBS 사장 된다. 김건희 라인은 관광공사 사장 된다. 네. 김건희 라인이면은 공항공사 사장 된다. 이거를 여전히 지속하려고 그러니까 더 한심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파우치 아니 지금은 적어도 그러면 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되잖아. 박장범이 파우치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네. 박파우치 이런데 네. 그걸 지금 사장으로 쓴다는 게 파우치 때문에 디오로 감춰준 것 때문에 지금 사장으로 되는 것 다 알고 차라리 있는데 박민을 시킨 게 맞지 않나요? 차라리 그냥 박민을 계속해서 아니 저는 요번에 안타까워서 그 그럽니다. 문화일보에서 네. 33주년 여론조사 왜 17% 나왔잖아요. 예. 문화일보가 좀 삐꼈나 봐. 문화일보 출신이거든요. 박민 사장이. 그런 거 납득하기 아닌가 싶어요. 어렵습니다. 사실 아니, 납득 그냥 박민이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네. 근데 그거 저기 하고 저거 하면은 제가 보면은 박장범도 저거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네. 김건희는 여전히 건재하다. 건재하다. 김건희 라인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걸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김건희 여사는 건재하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여당 국민의힘을 보면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그냥 의견만 듣고 있다. 증발했어요. 증발. 이렇게 대표 행보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닷새가 됐는데 네. 닷새 동안 아니 정치인이 그렇게 뜸들이면은요 할 것도 못합니다. 시기를 놓쳤다. 예. 아니 지난번에 뭐 검찰 지금 특검이 중요한데 특감 얘기하다가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놓쳤잖아요. 네네네. 그 목요일 날 이제 그 얘기 나오고 육성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는 특감이라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지 그럼 않나요? 이때 바로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본인한테 얼마나 기회가 지금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이 저는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아. 오늘이 이제 9시 반에 오늘 이제 기자 최고위원회 하고 그러는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여기서 뭔가 제대로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소심해서 저렇게 가슴이 작아서야 그다음에 저렇게 법 상식이 없어서야 저렇게 윤석열한테 도대체 뭐 이 사람은 이제 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물려 있길래 그러는 거냐. 아하. 그리고 이제 이런 거가 있어야 되잖아. 왜냐하면 국힘이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이제 탄핵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예. 그런 것까지도 다 안아가면서 그걸 갈 수 있게끔. 근데 지금 대통령 그대로 놔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럼 이럴 때 본인이 뭘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 본인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정치인은 이런 기회 오면은 정말 뭐 일부러 만들려고 그래도 안 정치가 만들었습니다. 기회의 예술 아닌가? 이거 기회 잡아야 되는데. 정치는 위기가 생겼을 그렇죠. 때가 미래의 정치인은 그렇죠. 항상 위기가 생겼을 때가 미래가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근데 뭘 못하고 하냐면 있잖아. 또 자체 진상조사 한다고 그러고 특감 얘기하고 앉아있고 죄송합니다. 이게 다 실효가 없잖아요. 아니. 누가 국민들이 이게 호응할까요? 자체 진상조사를 할 무슨 능력이 수로 되나요? 해? 네, 할 능력이 되나? 거기에 녹취 하나라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정말. 네, 그러니까 벨도 없고 간도 너무 작고 네. 배포가 저렇게 배짱이 없으면은
국민의힘도 큰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한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상임 고문단도 비공개 회동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도지사 협의회도 지금 좀 변화해달라라는 게 대통령한테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한테 요청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예. 뭐 대통령한테는 그냥 말로 좋게 국정 쇄신해달라. 그다음에 한동훈하고는 분열 좀 하지 말아달라. 네. 그러니까 그건 뭐니까 한동훈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숙여야 되나 봐 여기서. 여기서 숙여. 근데 이럴 때 네. 한동훈 대표의 그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가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는 상임고문의 얘기나 신도위원장, 국힘 내부가 아니라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63%의 당원들.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일반 여론들이 아니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딱 부러지게 저기 합니다. 네. 특별 특검. 네. 특별 감찰은 아니고 네. 특별 감찰은 그다음에 아니 대통령실에서 하든 말든 건 내버려 두고 지금 오늘도 여론조사 보면 한 70%가 특검 찬성하거든요. 네. 합해서. 그러니까 특검을 이걸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뭐 독수 조항을 조금 막아보겠다라고 얘기는 하더라도 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안 받으면 대통령 출당하겠다, 탈당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네. 이 정도까지는 나가야지. 이건 놓고 대통령을 이렇게 저기 하고 할 수는 없다. 뭐 그리고 이런 시점에 나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가겠네. 씨. 왜요? 박 대통령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만나가지고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이 아마 속으로 가장 부글부글할 것 같아요. 본인이 저를 다 당해가지고 지금 아니 나는 여론조사 내가 시킨 것도 아니야. 정무수석실에서 청와대 한 건데. 정무수석실에서 그때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인가요? 네. 여론조사 2개 한 거 가지고도 나는 8년 구형 받고 네, 2년 2년 받았죠. 2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본인 입으로 그거 해줘라. 라고까지 근데 그 얘기했는데 구형하고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글쎄요. 대통령 지검장 때니까요. 근데 정말 참 정말 역사가 참 신기합니다. 정말 그렇다 한심한 하자면. 거죠. 거기는 한동훈의 배짱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닐 테고. 네. 참 이것도 깝깝합니다. 한번 또 얘기를 좀 해보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놀라운 또 내용이 또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최은순 씨죠. 그 모친하고 함께 명태균 씨를 만났다. 이때 무슨 장립무사 안진뱅이 주술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지금 이 사건 명태균 씨 게이트는 장모까지 개입이 된 겁니까? 아마 김건희 여사가 네. 어머님을 굉장히 이제 의지하고 그런 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맞는 것 그 같아요. 이후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뭐냐면 특히 약간의 신기와 뭐가 네.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또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신기가 있으니까. 명태균은 딱 보면 그렇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하고 같은 과예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금방 보면 알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네, 네. 야 최은순은 속으로 맨날 그랬을 거거든요. 저 남자들 베일도 없고 저렇게 제가 말을 안 섞겠습니다만 맨날 이러던 거고 우리 딸이 더 배포가 있고 이러다. 근데 우리 그랬을 수 딸을 있죠. 딱 그렇게 인정해주는 저기를 하는 거니까 지가 검사하면 뭐하냐 장님인데 우리 딸이 지시해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거를 딱 짚어주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는 저는 명태균이요. 네. 지금도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러잖아요. 김건희 나 알아줬다. 내가 26년간 소젖 짜던 사람을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나 무슨 뭐가 있나 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를 알아줬다는 것 때문에 꼼빡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그것도 뭐냐면 아직도 김건희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지. 예. 조금 더 있으면 그것도 아닐 거예요. 자,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 3분의 1도 공개를 안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통화가 더 많대요.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도 있겠지만 추측하건대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통화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추가로 아마 오늘도 공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이 전국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은 빌드업 하는 거는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왜냐하면 특검 전국을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이걸 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제 서명 운동도 하고 일단 특검이 돼야지 공식적인 게 단초가 되는 거니까는요. 그걸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뭐 그래요. 그저께도 이재명 대표 입에서는 탄핵이라는 말을 못 안 나오잖아요. 나오고, 예. 그리고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도 다 얘기하는 게 탄핵도 못 기다리겠다. 그동안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게 전쟁을 일으킬지 개헌을 할지. 우리가 촛불 집회하는 것도 맨날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나가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하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탄핵의 깃발은 조국 혁신당이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른바 임기 단축 개헌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거는 맞습니다. 야당이 하는 것보다 사실은 마지막에 쫄렸을 때 여당에서 하는 게 왜냐하면 맞아요. 여기도 3분의 2가 필요해요. 그럼요. 200명이 돼야 똑같습니다.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탄핵은 워낙 트라우마가 심하니까 탄핵보다는 자기네들도 약간 좀 쉼을 쉴 수 있고 자기네들도 앞으로 좀 이제 뭔가를 좀 도모할 수 있는 혹시나 재집권할 수 있는 여지를 개헌이니까. 만든. 그러니까 지금 상임고문단도 열심히 뛰고 며칠 전에는 뭐 오세훈 서울시장 상임고문단 오늘 오세훈 시장 만나고 그런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저기 안 들을 거예요, 윤석열. 민주당은 하여튼 앞으로는 뭐 이런 거 공개를 하더라도 뒤에 가서는 또 정치적 행위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연하게 네.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지금 어저께 이제 정의화 상임고문 단장. 네. 그래서 정의화 단장은 그래도 정치적이 조금 있는 편에 속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 보는 뭐 이런 게 분명히 그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다 손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야, 김건희 여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다음에 윤석열은 1%가 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이러고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더군다나 왜냐하면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러고서 2년 반을 더 지나면 우리가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영원히 없어진다. 더 없어진다. 그러면 차라리 뭔가를 체제를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새로운 기회를 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권 향한 따끔한 일침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